JTBC 보도의 이제 핵심은 이준석 의원이 그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리 징계 절차가 개시될 때 좀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명태균 씨가 한 말이 있는데 그 녹취가 나왔습니다. 2022년 7월 1일 내가 그러니까 명태균이 대통령 마누라하고 대통령이 아니야. 대통령 마누라하고 사부님하고 이거는 김종인이죠. 네. 다 만나서 준석이 살려올게요. 그러면 여기에 4명의 연합군이 구성이 됩니다. 준석이는 살려야 되는 일병이죠. 이준석, 김종인, 김건희, 명태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뭐지? 어떻게 보면 2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잘못한다고 막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허수아비와 싸우고 있었나? 실무자신 거죠. 예, 실무자와 싸우고 있었나? 상당 기간은 근데 이들이 장난을 친 건가? 시점적으로 보면 굉장히 네. 묘한 시점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와의 접촉이 끊어졌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요 시기랑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징계 국면이랑.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취재할 때 많이 그러니까 확인했던 내용이 뭐냐면 요 이준석 징계가 대단한 기점이긴 해요. 이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용산과의 관계라든지 대통령과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푸는 거를 요 이준석 징계가 있기 전까지는 대통령 같이 언급하는데 이준석 징계 이후에는 사실 이제 대통령보다는 여사 쪽에 언급이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면 이 이준석 징계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아니면 명태균의 이제 말하자 그 함성덕 교수가 한 얘기 아닙니까? 이준석과 김종인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건 명태균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그러면 요 셋이 어쨌든 그거라고 하면 요 셋에서 이준석은 징계를 주기로 했고 김종인과 명태균에 대해서 판단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근데 그때 용산은 어떻게 돼 있었던 구조냐? 용산은 그때 진용을 이제 갖춘 구조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막 활개를 치던 때는 캠프나 인수위 때나 이런 때는 진용이 그러니까 약할 때고 이때는 이 당에서 들어온 이제 말하자면 윤핵관이 보낸 인사들 그리고 이제 검찰 뭐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포함해서 검찰에서 온 인사들이 용산을 둘러쌌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때 굉장한 말하자면 권력투쟁 뭐 이런 것들이 전개됐는데 그 아이템이 이준석 징계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는 이명수 기자 통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드러나지만 되게 이렇게 F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MBTI로 말하면 이렇게 감성적이고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고 막 누구를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 국면에서도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의 판단과 말하자면 대통령의 판단 어때 달랐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걸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결국엔 우리가 이제 결과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 징계는 내려졌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결국엔 이 명태균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이 사건에서 패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관점, 그러니까 해석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인간관계라는 스펙트럼으로 보면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아닙니까?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이 당시 이준석의 적은 어쨌든 윤핵관인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워딩이나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윤핵관 요 워딩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 당시에 뭐 김건희 여사에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의원은. 그러니까 윤석열 윤핵관 이 워딩으로 항상 이제 적인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대로 이 뭐 이철규 의원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윤핵관 중에 장제원 권성동 그건 대통령실 내에서 이 인맥들하고 김건희 라인들은 대립을 하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이 직전 국면에서. 그러니까는 적의 적은 나의 친구, 그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정확하게 말하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어떤 구도 속에서 이게 꼭 김건희 여사가 뭐 그런 의지를 이렇게 연합군을 구성해야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명태균 요 그룹은 말을 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구심력이 작용하는 구조였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후까지 대화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록 보면요, 일관된 거는 어찌됐든 명태균은 김건희 쪽으로 계속 김건희 여사랑 같이 움직여왔다. 예. 이거는 뭐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윤 대통령은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만나거나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개된 거 보면은 그러니까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의 일정들을 다 파악하고 뭐 주식 투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2022년 6월, 좀 길게 보면 7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나온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7월에 현대중공업 간다는 걸 엿새 전에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7월 말까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 그게 이준석 대표 징계 국면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되는 건 2022년 10월 무렵쯤에 10월 11월 그 무렵쯤에 공직기강이 명태균을 만나는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는 라인을 그때 끊어버렸다. 사실상 그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보고를 했던 뭔가 했던 대통령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김건희 여사는 끊임없이 계속 명태균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했다. 그렇죠. 근데 예. 그게 그것 중에 하나의 맥락이 이제 창원 산단 뭐 얘기로 그런 거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23년 11월 달의 일이니까.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올해 초까지 지금 22년 11월. 예. 그러니까 텔레그램 복원까지 지금 하고 그 텔레그램까지 지금 변호인이 공개를 한 상황이잖아요. 구속영장 청구 전날에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게 누구적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걸 텔레그램을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사하고 계속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렇지. 예. 아니라고 부정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을 공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김건희란 사람하고는 명태균은 계속 끈끈하게 관계들이 올해 초까지도 유지돼 왔다고 보는 거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검찰 수사 앞두고 나서도 구속 여부 앞두고 나서도 여사와 계속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게 된 상황이니까요. 아, 김건희 여사 핸드폰 압수수색하면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질 것 아니 같은데. 버렸을 거예요. 번호 바꿨잖아요. 예. 그 이번에 기자회견할 때 제가 니죽 간 거라고 속되게 그렇죠. 니죽 예. 깔았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휴대폰을 바꾼다고 하는 거를 예.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서 그렇지. 대통령 전화번호하고 이걸 일종의 증거인멸이에요. 증거인멸한 거지. 네, 예. 증거인멸 하겠습니다라고 예. 국민들한테 만천하에 공개하고 증거인멸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바꾸면 안 되니까.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